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정보기관, 한국수사공작기관의 발표와는 정반대인 청사포 반잠수정 격침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하면 우리의 정보기관, 국방부 이런 데 자료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1985년 10월 달에 반잠수정이 침투하는 과정에 우리 그 해군이 국방부가 레이더를 발견을 해서 들어오는 과정에 반잠수정을 격침시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포는 어디냐 하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산입니다. 부산에 이제 청사포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항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침투했던 반잠수정을 우리 해군 또 우리 군 당국이 발견해서 격침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격침시킨 자리에서 부유물들이 좀 떠올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건져왔다. 이런 정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반잠수정에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타고 있던 요원들이 한국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들어오는 과정에 그냥 격침됐다.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뭐냐? 그와 정반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원래는 반잠수정에 공작원들이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난파 공작원들이 2명이 타고 그다음에 안내요원 3명, 그다음에 정장, 반잠수정 정장, 그다음에 엔지니어, 그다음에 통신하는 이제 무전수 해가지고 이제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타고 침투를 해가지고 들어왔고요. 실제로 해안에 들어와서 공작원들을 제가 이제 침투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제가 이제 안내요원들하고 공작원들하고의 조금 이제 차이를 말씀드리면 반잠수정에는 반잠수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운항하는 정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기관장이라고 그럽니다. 북한 말로는. 그 다음에 이제 무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요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2명이 탈 수도 있고 3명이 탈 수도 있습니다. 이 안내요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공작원들을 육지까지 내륙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저희의 공작원들이 입고 있던 침투 장비를 다 수거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안내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통 2명 내지 3명이 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작원이 2명이 탔었고요. 그러니까 8명이 반잠수정을 타고 침투를 했던 겁니다. 침투를 해서 공작원 2명하고 안내원 3명, 그래가지고 5명이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공작원들을 한 100m, 200m까지 안내해주고 공작원들이 입었던 장비를 다 이제 수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간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맞은 겁니다. 들어오다 맞은 게 아니고 돌아가다가 맞았는데 안내요원들, 이 공작선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들어올 때까지는 임무 수행 전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요. 정말 최대로 은밀성을 보장해서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와서 공작원을 떨궈주거나 아니면 공작원을 여기서 접선을 하거나 해서 갈 때에는 이제 들어가면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속으로는 만세라고 생각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래 속력을 놓으면 안 되는데 뭐 속력도 좀 놓고 그러면서 이제 요란하게 이제 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심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침투하면 돌아갈 때 안내조하고 헤어질 때 이탈할 때 이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제발 조용히 나가라. 제발. 너희가 나가다가 만약에 군에 걸려서 해군에 걸려서 너희가 격침이 되거나 뭐 어떻게 돼서 그러면 너희도 죽거나 살거나 그것은 너희 사정인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공작원들은 도관이든 쥐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우리 꼼짝 못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나갈 때는 제발 조심해서 가라. 그게 저희의 하나부터 10까지 이제 정말 당부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결국은 우리 해군한테 그래서 맞은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처럼 맞았는데 나가다가 맞았는데 들어오다 맞은 거로 이제 우리 해군 기록에는 돼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군 당국이나 해군이나 뭐 경찰이나 뭐 해경이나 이쪽에서는 들어오는 사람을 격침했다고 해야 자기네 어떤 처벌을 받지 않을 테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렇게 뭐 정확하게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때 들어온 공작원들이 그때 살아서 아침에 이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저희가 제주도에 와서 했던 것처럼 7시쯤에 날이 밝으니까 옷을 갈아입고 도로에 이렇게 나서서 그때 그 공작조 조장은 대남 침투한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 2번째인가 3번째인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조원은 그때 1번째 침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불러 타고 부산 시내로 들어가려고 택시를 이제 탔어요. 택시를 타고 조장은 말이 좀 자연스러우니까 택시기사 옆에, 운전기사 옆에 앉고 조원은 이제 뒤에 태웠다고 그래요. 태웠는데 택시를 타고 부산 시내로 들어가는데 부산 들어가는 입구에 과거에는 없던 그 임시검무소가 생긴 거예요.
북한에서도 몰랐던. 그래서 이제 좀 당황해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가서 이제 택시를 검문하니까 아마 군인들이 세웠겠죠. 그래서 신분증을 검사를 하는데 조장은 자기한테 와서 신분증을 달라고 그러면 뭐 자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데 그 군인이 와가지고 자기 거는 달라고 안 하고 뒤에 있는 완전 그 좋은 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이 굉장히 좀 깜짝 놀라가지고 쫄아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검문소에 가서 뭐 신원조회를 했겠죠. 뭐 전화를 했든지 뭐 해가지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신분증은 뭐 위조지만 그래서 이상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조원한테 갖다 준 겁니다. 갖다 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공작조 조장과 조원은 그 해상에서 반잠수정 자기들을 태워주고 나가던 그 반잠수정이 격침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모르고 이제 그냥 의아해서 아 이거 좀 의심스럽다 하고 이제 부산 시내에 들어와서 목욕탕에 간 겁니다. 목욕탕에 가서 일단은 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으니까 샤워도 하고 잠도 좀 자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사우나에 가가지고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사우나에 가면 뭐 TV 계속 24시간 나오니까 TV를 이렇게 보는데 TV에 보니까 뭐 진돗개 하나 발령을 하고 굉장히 뭐 군인들이 막 움직이고 뭐 뉴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이걸 계속 봤대요, 자기들은. 가만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쭉 한 뭐 몇 분 동안 봤겠죠, 한 뭐 30분 뭐 1시간 동안. 보니까 유추를 해보니까 자기들을 태워다 주고 나가던 반잠수정이 격침된 거예요. 그걸 알은 거예요, 거기서. 그때 이제 뉴스에 보니까 해군에서 쐈는지 뭐 함포로 쐈는지 뭐 헬기로 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잠수정 격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장이 이제 보고 있다가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부산 시내도 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샤워 그냥 간단히 하고 조원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전남 광주로 튄 거예요. 전라도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좀 조용해질 때까지 좀 있자. 그래가지고 광주에 가서 그들 말로는 한 달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잘 아냐면 그 양반들이 이제 나중에 복귀를 해서 자기가 있었던 사실을 공작부서에다 이제 진술을 했는데 그거를 녹음 테이프에다 녹음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갖다 줘서 저희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작조는 저희하고 같은 팀에 있었어요, 옆에.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제가 너무도 잘 아는데 그래서 광주에 가서 한 1개월 정도 생활을 하면서 여파가 쫙 이제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활동 지역이 어디였냐면 대전이었습니다. 대전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복귀를 했고요. 이분들이 복귀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이분들이 사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전기를 쓰다가 상당상성에다 묻어놔서 결국은 저희가 무전기를 파가지고 이제 대북보고용으로 썼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때 저희가 상당상성에서 파서 사용했던 무전기가 이 양반들이 쓰다가 간 거다. 이걸 나중에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저는 이제 서울말을 배웠다고 했는데 이 양반들은 경상도말을 배우고 들어왔습니다. 둘 다. 그런데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도 살아보고 그다음에 대전에서도 살아봤는데 이 양반들이 그 광주 대전에서 살면서 경상도 말을 하니까 상당히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기는 야 그러면 말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대전에서 살면서 TV도 보고 라디오 들으면서 말을 완전히 표준어로 바꾼 거예요. 아마 언어에는 좀 뛰어난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동안 완전히 표준어로 바꿔가지고 경상도 말을 배워갖고 나왔던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올 때는 서울말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작원들이 가급적이면 표준어를 배워서 가는 게 좋겠다. 경상도 말을 배워갖고 갔더니 경상도에서는 괜찮은데 또 서울에서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다른 저 지방에서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해서 북한의 공작부서에서도 그걸 참작해서 가급적이면 공작원들이 경상도나 전라도 이 지방의 어떤 그 사투리보다는 표준어를 배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